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니콜라이 고골의 코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1809년 소로친츠라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카자크 귀족 출신인 고골의 아버지 역시 우크라이나의 아마추어 극작가였죠. 예술가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고골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글을 쓰기 시작한 문학 신동이었습니다. 고골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야심에 차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관공서에서 일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작가로서 고골은 첫 소설집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러시아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요. 푸시킨과 교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 사조는 낭만주의적 사실주의로 알려져 있죠. 고골은 말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43살의 나이로 이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코는 1836년에 발표된 고골의 중단편 소설인데요. 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코 맞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얼굴에 잃어버린 코를 찾아 헤매는 유머러스한 내용인데요. 고골의 재기발랄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오페라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 중 하나인 쇼스타코비치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중단편 소설이면서 재미도 있어서 상당히 술술 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코발로프라는 공무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코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코발로프죠. 또 이반이란 이름의 이발사가 등장하고요. 가장 중요한 코발로프의 코도 한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단편 소설인 만큼 짧으니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이 도시에서 이발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반은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던 중 빵 속에 사람의 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반은 아내의 권고에 따라 헝겊으로 코를 잔뜩 싸매고 그것을 버리러 시내로 나가죠. 이런저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침내 그는 내바강에 그 헝겊뭉치를 던져버리는데요. 하필 그 장면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 신문을 받지만 이반은 별것 아니라고 둘러대고 도망쳐버립니다. 한편 8급 공무원인 코발로프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죠. 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시내로 나와 자기의 코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코가 5급 공무원의 제복을 입고 시내를 활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는 코를 붙잡아 당신이 나의 코가 아니냐라고 따지는데 코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코발로프는 자기 코를 찾는 광고를 신문에 내려고 하지만 신문사에서는 그 우스꽝스러운 광고를 실는 것을 거부하죠. 코발로프는 자신의 코가 왜 사라졌을지를 궁리하는데요. 자기를 사위 삼고 싶어 했던 한 귀부인이 자신의 거절에 앙심을 품고 주술을 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날 저녁 다행히 경찰이 찾아와 코를 찾았다며 그에게 전해주죠. 하지만 그는 코가 다시 얼굴에 붙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가 다시 얼굴에 붙지 않는 겁니다. 코발로프는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의뢰하지만 의사는 차라리 코를 비싼 값에 팔라며 거절합니다. 한편 코가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뜬 소문을 믿고 이곳저곳에 몰려가죠. 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코발로프에게 돌아간 코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침내 코발로프의 코가 그의 얼굴에 돌아오고 이발사 이반이 그의 코를 조심하며 면도해주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발로프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발로프는 자기 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코가 없어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를 잃어버렸으니 내 심정이 어떻겠소? 발가락 한 개가 없어졌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신발을 신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코발로프의 이 말은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코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만일 저 소령이 나를 보고 웃어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얼굴에 있어야 할 물건이 모두 제자리에 붙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자기 자신의 확신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은 독자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데요.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처럼 남의 이목을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다음으로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는 코발로프의 코가 사라졌으며 그 코가 이곳저곳을 활보한다는 소문이 시내에 파다하게 퍼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코가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리면 아무 생각 없이 몰려가죠. 하지만 막상 그 코를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고골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소문에 법석을 떠는 걸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코의 실체보다는 코가 나타났다는 소문 그 자체가 더 큰 관심거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가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어도 무분별하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죠. 사람들은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보다는 유언비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는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계속 증폭되고 나중에는 실체 없는 소문만 떠돌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골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멀쩡한 사람 코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코가 사람 옷을 입고 돌아다니질 않나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얼굴에 붙어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의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작가 고골은 왜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남겼을까요? 소설의 말미에 작가는 자기가 왜 이 소설을 썼는지 넌지시 알려주는 힌트를 남기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작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나 하는 점이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소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이야기죠. 고골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로서 어느 정도까지 창작이 가능한지를 실험해 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무엇인가 내포되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와 유사한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설 속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골은 극단적 허구인 이 이야기를 통해 소설에 대한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코죽줍이었습니다.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죽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